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터TV 시황쌤의 부포인트입니다. 네, 오늘은 좀 시장이 좀 독특합니다. 삼성전자처럼, 레버리지 종목하고 또는 이제 그 반대되는 이제 인버스 종목이죠. 요런 것들이 같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의 제목은 트럼프를 돕는 자들입니다. 음, 제가 예전에 마켓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되면 좀 왠지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트럼프의 친구들, 네, 일단 뭐 일론 머스크가 있고요. 예, 뭐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뭐 열심히 예, 트럼프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돕지는 않지만, 네, 일단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그 다음에 러시아의 푸틴, 그 다음에 북한의 예, 그분이죠. 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돕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기만전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예, 역시 예, 의도는 뻔히 보이죠. 그래서 역시나 예, 미국의 대선이 이제는 뭐 코앞입니다. 뭐 이제 3주도 안 남았어요. 거의 뭐 20일 정도 남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슬슬슬슬 움직입니다. 일단은 뭐 네타냐후는 뭐 대놓고 일단은 움직이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선 판도에 영향을 주고 있죠. 네, 그리고 드디어 북한의 김정은이가 예, 움직이는 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뭐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트럼프를 돕는 자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대선에 예, 미국의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이것도 뭐 어쨌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포지션이 있죠. 우리의 뭐 예, 금융시장, 주식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포지션이 있듯이 이런 세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기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독재자들, 지도자들, 예, 이 사람들도 예,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고, 그게 세계 정치가 돌아가는 뭐 현상일 수도 있고요. 예, 오늘의 뷰포인트는 뭐 거의 뭐 마켓인사이트에 해당하는 예, 그런 예,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10월이 되니까 예, 대선이 다가오니까 임박하니까 예, 예, 슬슬슬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예.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를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을 모시면 알리 됩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예, 일단은 뭐 주말에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그죠? 예, 일단은 뭐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뭐 이제 9월 말부터 드디어 뭐 레바논 국경까지 넘어섰죠. 예, 그러면서 예, 극히 이란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게 다 미국에서는 지금은 집권당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죠, 그렇죠? 예, 바이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욕은 다 현 정부가 이게 얻어먹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예, 이런 예, 행보를 취했을 때 9월만 해도 해리스가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최소 뭐 3, 4%, 5% 이렇게 앞서고 있었다가 예,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을 예, 국경 넘었죠. 예, 어떻게 보면 침공인데 그러고 이란과의 어떤 예, 이런 자극을 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이 오히려 트럼프가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해결할 것은 트럼프야라고 당연히 트럼프 측에서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예, 현 집권당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불안이 현 바이든 또는 해리스한테 불리하다는 것이죠. 네, 그게 어쨌든 간에 이제 여론조사가 정말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뭐 그렇죠. 현재 상황이 이게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역시 옥토버 퍼스트 뭔가 대선의 판도를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솔직히 이게 좀 네타냐후가 조금 이스라엘이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그 레바논 침공 어쨌든 뭐 명분은 있어요. 헤즈볼라 원래
헤즈볼라, 하마스 얘네들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할 말은 많겠죠, 그죠? 예,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관계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하마스가 심히 잘못한 건 맞고요, 그죠? 그리고 헤즈볼라도 무지성이죠. 뭐 어쨌든 하마스 편드는 것은 그 무지성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은 확실하고요. 그렇지만 레바논 침공, 그죠?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선을 넘었다라는 점에서는 좀 생각을 해볼 좀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게 하필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역시 옥토버 퍼스트, 저 서프라이즈를 얘기 안 할 수 없는 좀 상황이고, 결국엔 이런 것들이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좀 해리스가 약간 수세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하필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의심을 안 할 수 없다. 그쵸? 그리고 예전에 네타냐후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트럼프의 저택,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저택까지 방문했었죠. 뭐 트럼프는 예전부터 이스라엘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거의 뭐 백지수표를 주듯이 했고, 요번에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 사법 리스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뭐 이런 상황입니다. 뭐 거의 뭐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은 이런 기회를 잘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타냐후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이 또 뭐 공개적으로 이제는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랑 뭐 친하죠, 일단은. 네, 그래서 역시 그래서 이제 독재자 성향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 러시아 푸틴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뭐 여론도 일단은 좋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이제 북한이 여기는 언제 움직이나 했는데 이제 주말에 뭐 일단은 김여정이 뭐 무인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는 이게 뭐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또 시점이, 그죠? 이제는 정말 2주밖에 안 3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3주도 안 남았는데 딱 이 시점에서 이제 북한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영향을 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이것도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그죠? 트럼프가 이제 지난 대선에 지고서도, 그죠? 그러고서도 북한 김정은과 친서를 주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가 돼서 각국의 지도자. 근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독재자다라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나면 이런 것들도 잘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일찌감치 끝날 수 있다. 근데 누군가는 희생이 되겠죠. 우리는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사이좋게 지내. 뭐,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독재자들과 잘 지내는 게 과연 좋은 건지 맞는 건지 사실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왜 저는 항상 시장을 보기 때문에 기회를 봅니다. 분명 거기도 분명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우린 대응을 하면 됩니다. 대응하면 되지만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언론들도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좀 다크한 것들을 좋아해요. 왜? 그래야지 사람들이 뉴스를 더 볼 거 아닙니까? 뉴스를 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러기엔 트럼프가 좋다는 거죠. 일단 뭐 막말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식상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기사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 안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뉴스를 계속 팔아먹으려면 뭔가 논란거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죠. 예, 그러기엔 트럼프가 좀 유리하고 적합해 보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정치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도 참 어지러운데 이쪽도 참 어지럽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정말 무지성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쵸? 예, 무지성으로 이쪽 저쪽 나눠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난주 미국 시장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여기 자꾸 수정이 좀 됐죠. 예, 그래서 지난달은 1.9입니다. 1.9보다는 1.8이니까 내리였어요. 이렇게 보면 또. 괜찮은 거 같네? 근데 예상보다 조금 높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저 도매 물가라고 했죠. 어쨌든 2% 이내에 있다라는 거. 그죠? 어쨌든 간에 많이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이 부분은 좀 안도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죠? 경기 침체는 아닌데 물가는 내려와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좋게 작용했다. 이건 뭐 미국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도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쁜 것 같진 않지만 좀 그런 건 있어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은 거.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고, 예, 어쨌든 간에 국채금리가 그래서 조금은 이제 최근에 좀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였는데, 예, 조금은 내려왔죠. 지난주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가 2%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를 보니까 이게 한때는 이게 이제 그 동결 확률이 20%까지 갔었는데, 예, 다시, 이제 어쨌든, 예, 25bp. 그래서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고용 지표가 일단 중요합니다.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 좀 고용 지표가 들쭉날쭉하죠. 예, 뭐 계절별 요인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은 차츰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나스닥 선물도 이게 상승은 했지만 그닥 최근에 이렇게 막썩 이렇게 뭐 시원스러운 건 아니죠. 물론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했지만 그 목요일날 사실 목요일날 저녁이었죠, 밤이었죠. 여러 가지 뭐 얘기거리는 많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이 이게 언제 출시될 거냐, 그쵸? 이게 언제 실적이 반영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이게 강보합이긴 했는데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왜? 테슬라가 많이 깎아먹었죠. 그래서 테슬라 역시 테슬라는 뭐 공개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를 지지하고 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사업가예요. 그쵸? 예전에는 트럼프는 친환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한때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바이든 행정부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왜?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자 증세를 원하죠. 그죠?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야지 뭐 이런 입장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좀 비슷하죠. 예, 그래서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는 누가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갑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자 증세를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민주당에서는 옳고 그런 거를 좀 따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하는 거, 뭐 AI도 그렇고 이런 규제, 그리고 또 테슬라가 살기 위해서는 좀 로보택시 이런 규제가 정말 걸림돌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니까 민주당은 자꾸 뭔가 발목을 잡는 느낌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부자 증세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졌고 해리스도 뭐 그거는 좀 비슷하지 않을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자기 편이다 싶으면은 좀 확 밀어줄 수도 있죠. 지금 뭐, 가뜩이나 그 트럼프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은 머스크가 일단은 공개 지지하고 막 이러니까 좀 사실 좀 덕을 본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성향에서는 뭔가 좀, 이런 자기한테 뭔가 아부하고 뭔가, 그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약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히려 우려스럽다라고 됐는데, 일론 머스크도 이제, 예, 참, 사업가적인 기질이 다분하죠. 일단은 뭐 트럼프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그죠? 일단은, 민주당은 기조가 안 바뀌어요. 뭐 자기가 잘 보이건 안 보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기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차라리 트럼프한테 잘 보여서 트럼프가 되면, 뭐 자기의 사업, 어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리고 그거 맞습니까? 예, 우주, 그죠? S 스페이스. 야, 이거, 야, 사실 뭐, 그거는 뭐, 민주당하고 그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거랑 이제, 뉴럴링크. 야, 요거는 정말 정부의 규제가, 또 인공지능. 예,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좀 까탈스럽다는 말이죠.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트럼프를 밀어줘서 트럼프가 되면, 자기 사업이 그런 어떤 정부의 규제를 조금은 벗어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사업가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죠? 어차피 민주당은 뭐, 자기가 지지하든 지지하지든 크게 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거는 똑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노골적으로 자기는 마가인데 그것도 다크마가다. 그쵸? 마가가 뭡니까? 그쵸? 그리고 다크마가는 좀 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에 심취해 있고 막 이게 다크마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업가로서 할 얘기는 아닌데, 미국이니까 그런 게 또 통용이 되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또 워낙 전 세계적으로 또 물론 좀 이제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지지하는 또는 이제 추종자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런 그런 계산도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트럼프를 밀어서 트럼프가 되면 자기가 정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게 참 많다. 이런 계산이 많이 깔려 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죠? 뭐 정책위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장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근데 주가는 좀 냉정하죠, 그죠? 로보택시 발표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언제 나온다는 거야, 그죠? 그게 뭐 트럼프가 항상 아니 그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되는 거는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죠? 물론 뭐 이번에 로보택시 발표하면서 뭔가 옵티머스 로봇이 좀 뭔가 좀 색다른 거 정말 예전보다 많이 향상된 거 이런 긍정적인 것도 많이 보여줬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언제 실적이 발표된다는 거야. 그죠? 예. 이게 바로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당연히 이번 실적 발표는 반영이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부담을 줬다.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역시 뉴스에 팔아라 이런 흐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율주행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더라도 여기 뭐 120선에서는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도 주가가 좋지 못했고, 그리고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고, 2차 전지는 사실 오늘 그래서 좋지가 못합니다. 최근에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가는 일단은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가 이것도 마켓 인사이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미국은 대선이라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막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땐 트럼프는 거의 뭐 백지수표를 주지 않았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면은 뭐 그러고도 남죠. 그리고 네타냐후는 정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랑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을 싶어할 정도로 이게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보면 뭐 평화주의자일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하마스로 인해서 이게 뭐라도 좀
업적을 남겨야죠. 그죠? 예, 네타냐후 또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쟁을 좀 더 오래 끌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정말 성과를 보여줘야지만 좀 더 면책을 받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랑 네타냐후랑 좀, 둘이 좀, 어, 동병상련입니다. 그 입장이 비슷해요.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피해가려면 뭔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강하게, 그죠? 예, 누가 어떻게 주변에서 말리지 못하게 막 이렇게 나가는 그런 흐름이 없잖아 있고요. 그러더라도 그래도 평화유지군을 건드린 건 안 되죠, 그죠? 평화유지군을 건드린 것은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동명부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너무 선 넘었다, 정말 선 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이거는 정말 그 뭐 러시아가 안 말려도 뭐 프랑스라든지 뭐 전 세계에서 여론이 나빠지면 여기도 조금은 수로 들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유가도 조금은 이제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일단은 뭐 미국에서 그 허리케인도 뭐 일단은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무조건 뭐 민주당 탓이다, 그죠? 현 정부 탓이다,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뭐 실제보다 좀 많이 좀 과대 평가되지 않았나 좀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피해가 그 예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은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그 아시아 증시입니다. 이게 어쨌든 뭐 그 니케이는 그래도 오늘 좀 니케이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항생은 올랐다 내렸다. 이제는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중국 다음에 항생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했죠. 우리나라 차례가 왔어요. 근데 시원하게 금투세 이게 결정이 안 나서 그렇지 우리나라 차례가 온 걸 맞아요. 오늘 삼성도 좀 반등하는 거 보면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대만 갖고는 일단 보합선입니다. 그런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드디어 삼성이 반등하면서 반등을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미국의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잠잠하던 북한도 드디어 뭔가를 하려고 막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국내 주가를 좀 누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급투세만 확정이 되면 지금 뭐 우리 시장이 뭐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악재가 그렇게 많이 반영됐으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더 어떻게 더 이제는 뭐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그 레버리지랑 그다음에 인버스가 정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주 특이한 좀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자체가 그렇죠. 미국의 대선이 정말 코앞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다시 말씀 좀 드립니다. 매동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선물은 최근에 그래도 매수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현물도 일단 뭐 보합권에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이 안 좋은 것은 역시 2차전지, 그죠? 테슬라가 좋지 못했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지금 약간 좀 몰려있죠, 수세로. 그래서 야, 네가 과연 이스라엘 이게 중동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거 트럼프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몰아가기 딱 좋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든 이제 코스피 현물입니다. 오늘은 뭐 매수라고 하긴 좀 뭐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연기금이 계속 저점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외인이 지금 수급이 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연기금이 바닥에서 좀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선물은 그래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수는 좀 지지해주는 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양봉입니다. 역시 6만에서는 그죠? 지지를 해주는 상황이고 추세를 정말 여기서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죠? 뭐 급투세만 뭐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나쁠 이유는 없다.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오늘 뭐 오전에는 이게 외인이 좀 매수를 하는 듯 했어요. 이거는 정말 장 끝날 때까지 좀 알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너무 두려워할 것보다는 좀 이걸 뭐 어차피 근데 제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SDI 역시 이제 2차 전지가 이게 좋지가 못합니다. 이게 테슬라가 예, 급락을 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그 트럼프가 좀 앞서간다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가 좀 좋지 못하죠.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전에도 뭐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 뭐 이건 돼야 안 돼 얘기해서도 꼭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반대로 움직인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단 뭐 투심 이제 어쨌든 최근에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약간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역시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하락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해리스가 되면 당연히 2차 전지 더 좋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나온 뉴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이제 로봇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때 또 보면은 옵티머스라고 해서 로봇이 정말 그게 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좀 더 손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이것들 뭐 이것도 당연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정말 멀지 않은 미래 역시 로봇이 이제는 우리 근처 오겠구나. 아직은 좀 멀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사실 여기 나와서 장 초반에 좋긴 했는데, 도요타의 로봇 하면 또 일본 하면 또 도요타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일본 하면 또 로봇인데, 도요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한다. 근데 여기서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테스트용입니다. 이게 뭐 본격적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겠다. 이거 뭐 뜯어보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호재로 볼 수 없고, 어쨌든 뭐 고려해 본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의 수준이 올라와 있는 거는 맞다. 이제 그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엄청나게 바로 실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좋았다가 지금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음봉 상태로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요 종목은 드림텍 우리 많이 봤죠 웨스타?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어떤 센서를 주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우리 몸에 부착하는 거 이게 여기에서 어쨌든 이게 이런 뭐 맥박이라든지 어쨌든 이게 생체 리듬 이런 센서를 많이 이제 만드는 게 우리 드림텍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8,000원대 내려왔다가 좀 지지해졌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뭐 로봇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그 음봉인데 여기는 이제 실적이 3분기부터 좀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역시 뭐 링이라든지 또는 뭐 시계라든지 또는 이제 뭐 버핏이라든지 요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여기는 뭐 차트도 좀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요 종목 요런 종목들은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분기부터 실적도 돌아오고 네. 이게 뭐 나쁠 수가 없죠. 사실은 뭐 예전부터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리도 딱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스14 역시 한강 서프라이즈 지난주 금요일날 올려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점상 오늘도 점상이 안 깨지네요. 네, 오늘도 점상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대로 점상입니다. 그대로 점상이고요. 2점상입니다. 2점상. 그만큼 워낙 예상치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출판계 제가 뭐 사실은 이 작품의 어떤 뭐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는 제가 평상시에 이것을 관심 있게 봤었으면 뭐 이게 뭐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장르는 아니기도 하고요. 그죠?
네, 제가 또 남자라서 약간 뭐 감성이 조금은 좀 그런 게 좀 틀릴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노벨 문학상, 노벨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되면 항상 씁쓸했다. 왜? 우리나라는 노벨상 하나 받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하고 중국은 많이 받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씁쓸했지만 이게 뭐 작품의 성향이 맞다 틀리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 출판계에서는 굉장히 좀 환영할 만하다.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뭐 일단은 우리가 환영을 일단은 박수를 쳐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출판계에서 우리가 우리는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정말 예스24 얼마나 많이 눌렸습니까?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출판해서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화랑을 좀 띠게 되었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문학작품 출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에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 이 엄청나게 정말 뭐 놀랍잖아요. 한글 자체가 우리나라 말 자체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텐데 어쨌든 간에 번역을 잘 해줘서 그죠? 데보라라고 하는 그 영국 여성인데 젊은 여성인데 역시 여성이니까 여성의 어쩌든 그런 감성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 깊이를 정말 말하기에는 제가 좀 부끄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그게 번역이 참 잘 되어서 이렇게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오래간만에 모처럼 출판계가 정말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많이 팔렸죠. 그리고 우리나라 작품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게 많아요. 왜? 번역이 잘 안 돼서. 근데 이게 하나의 물꼬가 튀었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이렇게 점상간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외 출판계 입장에서도 이게 새로운 우리나라 이제 그 문학 작품이 이렇게 알려진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게 번역이 수월치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K컬처, K문화, 컨텐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요게 또 원래 또 한류하면 또 원래 또 엔터 이쪽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뭐 관심 있게 좀 뭐 볼만한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 좀 싶고요. 그것들은 계속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그 북한에서 뭐 김여정이 그 무인기를 꼬투리 잡아서 이건 뭐 사실 여부는 우리가 이거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게 미국의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북한까지 움직이는구나. 역시 예상했던 좀 미리이긴 합니다만 북한이 움직일 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죠. 약간 인버스적인데 빅텍 같은 경우는 뭐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핵 실험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죠. 뭐 스페코, 빅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보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회를 우리는 볼 수 있다. 사실 요 종목을 예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단한 스윙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역시나 이런 문제들은 일단 뭐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타 또는 스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들도 그들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그 일환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는 없다. 사실 속이 뭐니 뻔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은 사실은 북한을 상대를 아예 안 합니다. 트럼프는 좀 이렇게 비위만 잘 맞춰주면 또 뭔가 이게 또 소통을 하려고 해요. 또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이게 맞다틀리다 이게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 이게 이제 트럼프의 이런 행동들을 이런 거가 어쨌든 뭐 남북 간의 어떤 대화가 되는 어떤 계기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거는 절대 어쨌든 이 독재자랑 어떻게 대화를 해,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도 그들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냥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가자라는 말씀을 일단 드린 겁니다. 오늘은 뷰포인트 있지만 거의 뭐 마켓 인사이트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텍, 갑자기 이 에이텍을 왜 꺼냈나?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주, 그죠? 정치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뭐 거의 뭐 원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4년 이전 대선 때부터 그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떠오를 때부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뭐 금투세가 왜 빨리 이렇게 결정이 안 되는 걸까요?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지금 뭐 우리는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치 판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건이 좀 많이 좀 몰려 있죠. 이래저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유력한 대선 후보인 것은 맞죠. 예. 그래서 너무 그쪽만 다음 대선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금투세 빨리 결정을 왜 빨리 안 내주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주말에는 그래도 좀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너무 좀 물론 이제 생각할 게 많겠죠. 생각할 게 많겠지만 이거 어느 정도 결론을 내주고 좀 갈 것도 가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 좀 드립니다. 이게 오늘 좀 2%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돌아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정말, 뭐 이게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정말 회오리가 몰아칠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정말,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판이 썩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우리도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일단 드렸었고요. 우리 한국은 정치가 문제다.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좀 빨리 결정을 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웨스타 스터디 멤버를 모집합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하시고요. 주식 상담 또는 저한테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있으면은 편하게 010-8369-3440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